사랑의 일기, 가족,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성학당장 천광로 작가입니다.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줄여서 인추협에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운영했고, 매년 사랑의 일기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종시민회관에서 이 행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행사 때 어린이들과 엄마, 아버지 여러분을 만나고 인터뷰도 했고 영상도 촬영했던 바로 그 이야기 할아버지입니다. 2017년도에 사랑의 일기에 응모한 어린이는 한 4,000명, 8,000명이라든가, 그 중에서 상을 탄 어린이들은 전국에 546명이라고 한 것 같으네요. 550명 정도 되는데 누가 무슨 상을 탔는가는 거기서 밝히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시면 광역시장상, 교육감상, 인추협 대표상 혹은 장관상 이렇게 여러 상을 주었는데요. 세종에는 그 상을 받은 어린이가 154명인가 그렇게 돼요. 오늘 저는 일기가족 여러분에게 흘려버린 연수원이 흘렸다는 거 아시죠? 거기서 해오지 못했던 일기연수생 모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수원이 흘린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연수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연수원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됐고, 그리고 장소라든가 또 LH하고 문제라든가 나는 그런 건 몰라요, 실은. 왜냐하면 나는 세종인성학당장 그냥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소속은 아니에요. 하여간 연수원이 재건립되기 전에 자그마하게라도 어린이들의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든다 하다가 저에게 여러 번 몇 달에 걸쳐서 요청을 해왔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해서 이번 4월에 작은 장소를 만들어서 특수 교육을 한다고 할까요? 글쓰기, 말하기, 작가반, 방송반, 방송반에도 아나운서반, 기자반, 영상제작반 여러 가지가 있죠. 작가도 산문, 소설, 수필 뭐 여러 계열이 있죠. 제가 평생에 책을 100권은 썼습니다. 출간된 것이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한 20여 권 될 거예요. 저는 세종인성학당에서 어린이들을 6년간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 학기는 쉬고 있었는데 다음 하반기 학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던 중이었었는데 저에게 간곡히 요청을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거기 사랑의 일기연수원 측의 인추협 산하에는 내일을 이끌 지도자 양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통합을 해서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 샘플로 시범 학생으로 뽑아서 영상을 통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이야기 할아버지 천광로 작가가 가르치고, 혹은 엄마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한 이런 재주가 있는, 야구 잘하는 아버지 말고 여기는 음악 예술을 가르치는 곳도 아니고요, 작가반 방송반이 주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재능 있는 분은 특별 출연 강사로도 나오시면 더 좋고요. 하여튼 제가 이걸 맡아서 어린이들과 그동안 해왔던 말하기 글쓰기를 지도해 보려고 합니다. 세종의 150명의 상탄 어린이 내에서 상을 타지 않은 어린이는 지금은 안 됩니다. 전체는 수용할 공간도 없고, 인취업 세종 지부장이 정세용 본부장인데, 그 정세용 본부장이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옆에 사무실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 두 개를. 그 중에서 1층에 뭐 넓지 않아요. 의리뻑적하지 않아요. 헐린연수원에서 하지 못하는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그분은 18년 동안 교사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교육 마인드라든가 혹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교장이 되고 나는 초청 스승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어린이들을 맡아서 글짓기, 말하기, 영상 만들기, 이런 것을 지도해 보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문명의 출발은 글쓰기로부터다. 공감되십니까? 인류가 글자를 발명하기 전에는 그림을 그렸었지만, 글자가 발명되고 종이와 인쇄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책이 만들어지고, 지금이야 뭐 어디 육필 많이 씁니까? 저 인터넷 자판으로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쓰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두뇌입니다. 불경을 쓴 사람이 있고, 성경을 쓴 사람이 있고, 의서를 쓴 사람이 있고, 법서를 쓴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글로, 그걸 글문자, 발글명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의 기초는 글쓰기입니다. 나중에 의사가 돼도 글쓰기를 잘해야 되고요, 판사가 돼도 그렇고요, 정치인이 돼도 그렇고요, 과학자가 돼도 그렇고요, 미래 영상 시대에 방송인이 되면은 텔레비전 방송국인데 말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말은 글이 바탕이 돼서 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나 불경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세계 문화유산 모든 것이 글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글의 문화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금쪽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한번, 내가 대단한 작가로 만든다, 아나운서를 만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콕 찔러주는 겁니다. 그때에 본 것은 평생 갑니다. 그때에 박힌 의식은 평생의 재능으로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아이들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박미소 어린이가 5년 동안 가장 오래 있었고요. 지난번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취임식에는 박미소, 한현규 4학년과 3학년일 적에 취임식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글쓰기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운다고 다
작문 배운다고, 국어 배운다고 그거 다릅니다. 학교에서 하는 음악 가지고서 음악가가 될 수 없듯이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내가 그 전문가 노릇을 해봐야 될 참인데 단기 코스입니다. 폭 찔러주는 겁니다. 감각을 딱 띄워주는 겁니다. 6개월 정도 토요일에 모여서 3시간 정도 150명이 다 온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다 와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 연수원이 건립되면 그때는 이제 방학 때 이제 숙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해왔었는데 이거는 1년 내내 계속합니다. 6개월에 졸업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반 오후반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6개월 동안에 뭐를 가르치느냐. 국문학, 우리말로 하면 국문학입니다. 쉬운 말로는 글짓기를 가르칩니다. 내가 글짓기에서 무슨 글을 쓸 것이냐, 소설가가 될 거냐, 뭐 시인이 될 거냐, 시나리오 작가가 될 거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글에 대한 기초가 되는 두뇌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는 못 보죠. 3시간씩 하면은 그걸 다 찍어서 내보낼 수는 없고 토막토막 잘라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걸 한두 달 하고, 두 번째는 방송 원고를 작성을 시키기도 하고 작성을 해서 방송하는 아나운서 멘트를 가르칩니다. 방송반이죠. 방송 말하기도요. 아나운서가 있고 탐방 가는 리포터가 있고 보도하는 기자가 있고 토크쇼 하는 사람이 다르고 계열이 여러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가 작더라도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어린이, 밝고 명랑하고 엄마나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조천 명동 초등학교 앞이 세종학당이고 연수원인데 우리가 데리러 가지는 못하잖아요. 여기는 학원이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세종인성학당은 무료 학당이었습니다. 사랑의 일기연수원과 합쳐서 더욱 탄탄하게 해나갈 참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을 서울에 가서 하는 데도 없지만 어떤 학원에 가서 하려면은 글쎄요, 월 50만 원이면 될라나요? 100만 원에도 못합니다. 돈으로는 이런 배울 수가 없는 다양한 것을 가르칩니다.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우리는 지금 미국 한 번 가려면 맘먹고 가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난 그때에는 미국은 서울 드나들듯 할 거예요. 우리 세종인성학당 어린이들은 4명이서 워싱턴 DC에 가서 2주간을 머물며 60편의 영상을 박물관, 기념관 이런 곳에 가서 촬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돌아온 적도 있는데, 국제화 시대에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이제 남북 간에도 통일까지 되면 이 넓게 세상을 보는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앞선 5차, 6차에도 대비할 수 있는, 어릴 때 한번 받은 교육은 여든까지 깊이 박힙니다. 어릴 때 그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부모는 잘 만나도 부모는 씨입니다. 부모는 씨요, 스승은 농부다. 씨를 가꾸고 틔우고 다시 기르는 것은 사실 영희 정도 자기 자식을 자기가 못 가르치고요. 왕도 왕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의정이 교장 노릇을 해가면서 시강원이라고 있었어요. 시강원에서 왕세자 시강원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아시잖아요. 예. 세종에서 명상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어린이를 좋아해서 어린이를 5년 6년씩 가르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저밖에 없어요. 세종은 젊은 도시입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 여건이 좋아야 되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세종에 사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여러분이 세종에 와서 사는 것도 이거 희한한 일입니다. 세종의 어린이들은 학교 교육도 스마트 교육이죠. 하여튼 토요일 날 절대 안 빠질 사람으로 엄마 아버지가 하루는 와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반장 노릇을 해줘야 돼요. 우리 연수원의 원장 겸 본부장이 교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어린이들을 직접 이 생활은 안 하고 가르치는 것만 하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와서 픽업도 해와야 되고 신도시에서 오면은 3명 4명 태워가지고 와야 되고 하여튼 교통편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세계화 시대에 맞는 것을 가르치고 인성학당이니까 제가 저기 쓴 책에는 인성학 연구 통론이 6번째가 있습니다. 인성학에서는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누구나 할아버지면 누구나 선생님이면 다 가르칠 수 있는 수준보다는 깊이 연구된 사람. 가령 인성의 반대말이 뭐냐? 인성은 인간성의 줄인 말이고 인성의 반대말은 수성인데 수성이라는 건 짐승 숫자입니다. 동물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로부터 잘 되고 훌륭하게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도 나중이 안 좋으면 안 돼. 인간 됨됨이가 바르지 못하면은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인격의 토대는 성장기에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것이 인성학 연구 통론 제가 쓴 6권의 총체적인 요약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데리고 언제 오라고 이 단톡방에 올리면은 어디로 오라고 하면 오세요. 와서 어린이들에게 그날의 주제를 줘서 글을 쓰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에 재주가 있는 어린이들은 방송 뉴스를 원고를 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이 수준보다 훨씬 높은 방송국 프로그램 같은 영상 제작하는 것도 조금씩 체험을 하게 할 거예요. 아, 방송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언론학 제가 좀 알거든요. 하여튼 너무 어린이가 많아도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재주가 있고 거기에 딱 맞는 적성을 가진 어린이로서 5, 6학년에서 남녀 한두 쌍,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에서 남녀 한두 쌍, 그러면은 2명이면 4명이고 4명 4명이면 8명인데요. 오전반까지 할 것 같으면 16명. 아니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오후반 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또 늘죠. 최대는 20명이지만 그렇게 오겠어요. 뭐 엄마가 당번 토요일 날은 꼭 한 번에 한번 써야 되고 그리고 문화유적 탐방이라든가 역사 탐방 이런 것을 위해서 야외를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세종본부에 15인승 차가 있고 사랑의 열기연수원에 12인승 차가 있어서 엄마들도 꼭 가야 됩니다. 엄마들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럴 때는 경비를 좀 부담하셔야 되겠죠. 뭐 우리 나 얘기 내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 어떻게
나가면 또 뭐 먹고 싶어 하고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름값도 들고 관람료도 내야 되고, 뭐 하여튼 돈으로 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열정만으로 크는 것이 자식은 아닙니다. 어려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뇌가 발달합니다. 저속한 사이트를 자주 드나들면 그 아이는 저속한 것에 계속 이 축색돌기라고 하는데 뇌가 그리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고상하고 단아하고 야물고 똑똑한 사이트를 많이 보고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얘들은 이쪽으로 계속 두뇌가 발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의 어린이들, 일기 잘 쓰는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의료, 보험, 복지, 안보, 하여튼 인류 사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내일을 이끌 미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지금의 대통령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1인의 천재가 1억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린다. 이게 우리 세종인성학당의 이게 슬로건인데요. 미국 대통령도 못하라는 거 없어요. 흑인도 할 수 있고 황인도 할 수 있고. 제 아들은 손자와 가족들은 워싱턴에 있습니다. 나 혼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막아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고. 우리 손녀딸들이 공부를 미국서도 아주 잘한다는 사실. 난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 늘 가족이니까 듣고 압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큰손녀에게 대통령상을 주었어요. 대통령상이 그 2장 나오더라고. 한 장은 할아버지 나한테 온 거나 똑같아. 자신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열심히 이 아이를 뒷받침해서 인재로 키울 테니까 가족들 참여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상이 서신 같은 것도 하나 와 있어요. 여기 보면 컴퓨터에 그게 있습니다. 그 상이. 앞으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과학상, 의학상, 평화상, 문학상, 그리고 세계 지도자도 나오고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일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쫙 깔려버려요. 일기 안 쓰는 아이들에서는 큰 인물이 나오기가 중간에 관둬버려요. 지속성도 없고 끈기도 없고. 하여튼 보다 자세한 학사, 학무, 교육 관련, 이것은 우리 교장인 정세용 선생이 추가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아예 아담해요. 엄마들 4명이 공부하는 시간이 나면 4명 와서 같이 앉을 자리 정도 겨우. 전에는 이 제 서재인데 여기서 우리 세종인성학당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정세용 본부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언제라고 공지를 하거든 그때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가 보내고 싶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문의는 여기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저한테 묻든지, 저한테 물어도 돼요. 정세용 본부장에게 묻든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합격이 안 되더라도 오세요. 제가 보는 눈은 엄마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떨어지는 것도 경험이고 와서 보면 다음 영상 보는데 걔가 아주 집중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모자를 벗으면 이렇게 영판 할아버지라는 건 아시고 계셨습니까?